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신의 물방울 컨텐츠가 끝나고 이제 다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와인 추천 혹은 소개잖아요. 신의 물방울도 결국 작가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와인들을 재밌게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아끼고 애정하는 와인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100가지의 와인을 제 버전으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정말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품종의 좋은 와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와인을 가져왔거든요.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첫 번째는 매우 생소한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이다.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명품 회사에서 만드는 와인이다.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은 중국에서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인 LVMH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만드는 와인, 히말라야의 기적 아오유 샹그릴라 그랑크리입니다. 중국 와인?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홍콩 와인앤다인 페스티벌 다녀와서 중국 와인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 와인의 성장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바로 이 아오윤이 있죠. 아오윤은 구름 위를 서성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중국 원난성 도시 샹그릴라 인근의 히말라야 산기슭의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LVMH에서는 무려 4년간 보르도 그랑크리에 버금가는 최고의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중국 전역을 샅샅이 뒤진 끝에 발견한 곳이라고 해요. 자, LVMH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LV에서 알 수 있듯 루이비통을 포함한 디올, 펜디, 셀린 등 많은 분들의 워너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MH는 모에 헤네시의 약자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에 샹동, 돈페뇽, 크륵, 루이나 같은 대단한 샴페인과 세계 최대의 꼬냑 브랜드 헤네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잖아요. LVMH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호주의 와인 메이커 토니 조던은 사실 18개월 정도면 적합한 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래서 99%의 중국의 땅은 이 프로젝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일부 와인 양조자들이 원난성을 따뜻하고 건조한 계곡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원난성에 도착한 토니 조던은 중국에서 처음 발견한 폭우를 피할 수 있는 높은 고도와 시원한 온도가 까베르네의 이상적인 때루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 마을의 고도가 다양하면 미세한 때루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더 안 찾아도 된다 해서 이제 와인메이커 막상스 둘루를 프랑스에서 데려와서 와이너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포도밭이 너무 가파라서 나무를 심기도 힘들고 기계로 재배나 수확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 지역에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은 게 이들은 아니고요. 180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이 메콩강을 따라 몇몇 지역의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미사주라든가의 용도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베르네 프랑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년 이상, 거의 200년이 지난 2000년대가 돼서야 그들의 노력이 재발견이 된 거죠. 아오윤의 최초의 와인은 2013 빈티지가 2016년 출시가 됐는데, 이 와인을 마주한 막상스 듈루는 이 와인은 보르도나 어떤 다른 때루아의 복제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샹그릴라의 높은 고도의 때루아를 반영한 독특한 향기와 풍미와 균형을 갖춘 최고급 보르도 와인의 퀄리티를 가진 와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오윤을 최초의 히말라야 그랑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새로운 지역에 이제 추가로 와이너리를 짓고, 아오윤은 314개 포도밭에 900개의 하위 구획으로 나눠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770개의 하위 구획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14개 포도밭은 4개의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도가 낮은 곳은 2200m 정도에서 높은 곳은 2600m에 이르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평지에 비해 25%나 낮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침용기간을 늘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산소 투과가 되는 항아리에서 젖산 발효를 하고 이산화황을 최소화하는 등 양조의 방식에도 변화를 줍니다. 당연히 손수확을 하는데 구획 내에서도 숙성대에 따라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고도가 높으니까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올라가서 수확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와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아오윤 그랑크리 외에도 다른 와인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역사가 그렇게 긴 와이너리는 아니잖아요. 13 빈티지가 최초고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제 첫 빈티지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90%, 까베르네 프랑이 10%였어요. 근데 지금은 품종도 다양하게 블렌딩이 되고 있고 심지어 화이트 와인도 나옵니다. 일단 아오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 보틀을 떠올리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이 보틀은 그랑크리 2019 빈티지인데요. 이 와인은 2013, 14, 15 빈티지까지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까베르네 프랑만을 블렌딩했고 16 빈티지부터는 소량의 시라와 뿌띠베르도를, 17 빈티지부터는 멜롯을 블렌딩합니다. 이 빈티지의 블렌딩이 지금 17 빈티지까지만 나와 있어서 17 빈티지를 기준으로 블렌딩을 말씀드리자면 72%의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19%의 까베르네 프랑, 4%의 시라, 3%의 뿌띠베르도, 그리고 멜롯을 2% 블렌딩해서 좀 둥글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블렌딩은 점점 더 보르도 블렌딩의 형태에 다가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인지 아오윤은 첫 출시부터 평가가 아주 좋았던 와인에도 불구하고 18 빈티지, 19 빈티지, 20 빈티지의 평가가 더 좋더라고요. 가져온 나머지 보틀은 빌리지 크릴이라고 불리는데 예상하시듯 싱글 비니아드 와인입니다. 밭의 이름이 곧 와인의 이름인데 보시면 얘는 아동이라고 적혀 있고 얘는 시당이라고 적혀 있죠. 4개의 밭이 아동, 쇼리, 신홍, 시당이에요. 이 밭들의 고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이 2600m, 쇼리가 2500m, 신홍이 2300m, 시당이 2200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신홍은 18 빈티지까지는 아오윤에 블렌딩이 되었고 19 빈티지가 첫 출시고 나머지 마을들은 18 빈티지가 첫 출시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이 중 아동은 레드와 화이트가 나오는데 역시나 국내 후기가 없다 보니 제가 제임스 서클링의 테이스팅 후기를 봤는데 청사과와 미네랄을 보여주는 중국의 샤블리 스타일로 이들이 고산지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2018년 빌리지 크루 중에서는 시당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는데 이유가 퍼스트 클래스의 과실의 순수성을 보여준다고 극찬을 했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당연히 추천 와인이 이 샹그릴라 그랑크리를 전용잔에 시음할 건데요. 이 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 2, 3년 전 리델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잔의 쉐입을 보면 약간 이렇게 한 번 굴곡이 가 있잖아요. 이게 LVMH에서 리델이 요청을 해서 만든 전용잔인데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산소 부족의 특성이 와인을 좀 잘 안 열리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음을 할 때 공기 접촉을 늘리도록 설계를 요청한 거죠.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리델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 아오윤에만 쓰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이 잔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리델 윙스 잔 있잖아요. 그 잔에 그 까베르네 소비뇽 잔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 아오윤 프로젝트를 기한해서 만든 라인이 윙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오윤을 어디서 구매했는데 혹은 선물을 받았는데 전용 잔을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면 윙스 까베르네 잔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음해 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오늘 좀 일찍 오픈을 해놨어요. 왜냐면 아오윤이 앞서 설명드렸듯 조금 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와인이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는 먼저 오픈을 해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와인에서 산소의 접촉이라는 역할이 에이징과 비슷한 역할도 하고 디캔팅을 한다거나 브리딩을 한다는 것도 다 산소 접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산소 접촉을 조금 늘려준 상태에서 드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바닥이 흰색은 아닌데 컬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한 까베르네 소비뇽의 컬러와 아주 동일합니다. 향을 좀 맡아볼게요.
이게 노즈가 블랙 커런트를 약간 필두로 한 그런 검은 과실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즈 인텐스가 굉장히 강한 와인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건 되게 그렇다고 막 따뜻하고 뭐 양지의 그런 느낌보다는 또 시원한 느낌의 향이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히말라야여서 그런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디감 굉장히 무겁고 풀바디의 와인이고 태닌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런데 되게 고급 까bernet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그 벨벳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와인이에요. 부드럽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고, 근데 이거는 오픈을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저랑은 약간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크 숙성을 꽤 진행을 한 와인답게 담배, 시가, 잉크 뭐 이런 향들도 조금 나고, 그리고 맛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제가 좋은 와인을 말씀드리는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단순한 캐릭터의 와인보다는 그래도 복합적인 캐릭터의 와인을 마시는 것을 조금 더 즐겨하는 편인데, 와인의 맛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와인입니다. 보르도의 와인의 뉘앙스에 더 가깝냐 아니면은 나파의 고가의 와인의 뉘앙스에 더 가깝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우리는 어떠한 때르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히말라야의 첫 번째 그랑크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그게 제가 이 와인을 죽기 전에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는 와인인 이유입니다. 근데 좀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와인도 아니고 가격대가 되게 낮은 와인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와인인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히 깰 수 있는 와인이고, 나는 보르도의 뭐 오데샤또도 다 마셔봤고 나파의 하이 퀄리티의 까bernet 소비뇽을 메인으로 하는 와인도 다 마셔봤어 라고 하면은 이 와인을 한번 드셔보면 전혀 다른 결의 잘 만든 까bernet 소비뇽을 베이스로 한 레드 와인의 뉘앙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산소가 적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장기 숙성을 가져가기 되게 좋은 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빈티지에 셀러링을 오래 하실 와인으로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맛있어요. 엄청 고급스럽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한번 제대로 마셔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천하는 와인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요, 제가 정말 즐기는 와인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추천해 주신 와인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이 와인 꼭 마시고 와인 여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와인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와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